세상에 가장 따뜻한 이름 하면 어떤 이름이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엄마라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귀한 사역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 오늘 아침마당을 찾아주신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침마당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엄마의 마음, 마마스 하트 장학회를 통해 사랑과 기도의 마음을 담아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응원하고 계신 김명숙 전도사님 모시고 2025 엄마의 마음 장학회 소식과 함께 장학생 선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귀한 마음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귀한 사역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전도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네. 아침마당 찾아주셨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우리 마마스 하트 장학생 모집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방송을 또 기쁘게 듣고 계실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시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오히려 저를 웰컴해 주셨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반갑고 기쁜 만남이었는데요. 네. 전도사님 오늘 이 엄마의 마음 마마스 하트 장학회 어떤 사역인지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또 단체 소개 한번 해주셔야죠. 네, 저희 마마스 하트는 우리 엄마의 마음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2015년도에 세워졌어요. 네. 그리고 어떤 그 세워지는 그 첫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뭐 나라를 떠나서 또 가정을 떠나서 모든 엄마들의 소원 아니에요. 자녀를 네. 교육시켜 주시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더 나은 그 자녀들의 미래를 네.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서포트하자. 우리가 좀 더 조금이지만 우리가 좀 쌓아서 좀 나누자라는 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장학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이게 몇 회째 장학 올해가 사업인가요? 11회요. 11회. 네, 네. 정말 오랜 시간 네. 이런 사역을 꾸준히 한다는 거가 쉽지가 않은데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네. 더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정말 엄마의 마음 사실 무슨 거창한 이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용조용히 뒤에서 묵묵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11년째 섬기고 계십니다. 네. 네. 올해도 여전히 장학회 사역으로 또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또 서포트를 해주실 텐데 장학회 이 사역의 시작 배경과 목적도 좀 궁금한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네. 저에게 소개해 주시죠. 예, 저도 장학회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아마 2014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도 늦깎이 유학생이었거든요. 거의 나이가 40이 네네. 다 가까운 나이에 네.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네네. 그런데 그 학비를 다 엄마가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되신 어머님이신데도 그러셨군요. 딸이 네.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공부하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역시 엄마의 힘은 강하고 위대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엄마가 그 시대의 어머님들이 그렇잖아요. 많이 못 배우시고 또 못 배운 게 한이 되시고 하시는 분인데 아니 나는 없어서 못 배우고 할 수 없어 못 배웠는데 니네들이 한다 그러면 왜 안 되겠냐라고 하시면서 정말 엄마가 보태주셨어. 정말 다 풀리 보태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70이 다 된 네. 나이 그 연세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서 자녀들을 네. 서포트를 하시는지 네. 이게 바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얼추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물론 내가 한 게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러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있었지만 그 엄마의 마음이 세계 네. 공통 언어이지 않을까? 세계 공통의 마음이 맞습니다. 아닐까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뭐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진짜 요만한 소망이었어요. 이런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엄마들은 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절대 티가 안 나요. 맞아요.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네. 없는 듯 있는 듯 하시면서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잘 돼도 예. 자녀가 안 돼도 항상 그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맞아요. 뒤지지 않고 자녀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뒤에서 묵묵하게 혹시라도 내가 나서서 혹시 우리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갈까봐. 또 조용히 계시고 네. 안 되는 자녀들이 있으면 또 엄마가 앞에 나서서 뭔가 이 아이의 예.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막 공부 한참 할 때는 잘 못 느꼈어요. 네. 그냥 밥 모든 게 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네. 들어서 엄마의 마음으로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하나님 영광보다도 네. 그냥 엄마한테 저를 이렇게 서포트해준 엄마가 고마워서 엄마 이름을 넣은 양점순 장학금을 장학회 뭐 이렇게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네.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또 개인적인 이름도 그렇고 네. 또 그렇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엄마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랑 연결이 되니까 아멘. 하나님 마음 이렇게 마음으로 좀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 마음의 장학금 이렇게 됐죠. 그랬군요. 또 엄마의 마음 중에 하나가 내 자식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의 친구들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 누구나 똑같은 것 똑같잖아요. 같아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섬김의 자리로 또 나오신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리고 같이 지금 우리 같이 그 기부자들이 네. 다 어머님들이세요. 그렇죠. 기도하는 어머님.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데서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머님들. 네. 그래서 항상 저 이렇게 혼자 나와요. 몇 제가- 분에게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네. 선생님 혼자 가세요. 오늘도 엄마의 마음 참 함께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참 여러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떤 분들이 함께 나오실까요 했는데 혼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이유에서 네, 이렇게 네. 혼자 오시는 거군요. 네, 네, 네. 너무 이해 갑니다. 네, 올해로 이렇게 11번째 장학 사업을 많은 어머님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또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장학생들을 또 후원하시고 배출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비교는 안 하고요. 워낙에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네. 저희부터가. 그런데 처음에 2015년도에 우리가 9명을 선발을 했어요. 네, 9명이면 우리 1,000불씩 9,000불이었거든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보니까 작년까지 2024년까지 총 121명. 네. 예, 121명. 그 12만 4천 불을 전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와, 엄마들이 모이면 이렇게 강하구나. 그러게요. 처음에 시작은 이러지 몰랐어요. 정말 저부터가 너무 용기 네. 없고 겁쟁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하긴 했지만 과연 몇 년이나 할까. 은혜 주시는 데까지 하자. 그리고 또 베러된 나띵. 네, 예, 네. 하나도 못하는 것보다는. 그럼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네. 우리가 그래서 온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할렐루야죠. 아닐까요? 그렇죠. 네. 예, 예. 우리는 너무나 작고 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네, 네. 하나님이 이 엄마의 마음 장학회 사역도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네. 올해도 여전히 그렇게 똑같이 또 11년의 그 역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쵸. 10년이 지났으니까 네. 그 시간들을 이어서 2025년 장학금 선발과 관련된 주요 일정들이 이제 다 정해졌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함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2025 장학금 선발과 관련된 주요 일정 우리 좀 간략하게 좀 안내 좀 해드릴까요? 네, 일단 가깝게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저희가 기도 후원의 밤이 있습니다. 역시나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예, 기도로 네. 이제 일단 항상 해마다 네. 예, 기도 후원의 밤인데 그럼 물론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후원도 해주시지만 저희가 1년 한 해를 네. 주님 앞에 또 겸손하게 네. 또 주님의 운행하심을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기도 후원의 밤을 시작을 하고요. 네. 접수 기간은 5월 26일부터 사실은 어저께부터 했고요. 네. 근데 오늘 이 방송에 나가면 네, 더 그럼요. 넓게 맞습니다. 나갈지 네, 믿고 7월 5일까지입니다. 아, 7월 5일까지면 네. 저희가 이제 7월 중순쯤에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이제 그 사이에 또 주소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주소 확인 다 이메일로 하고 네. 이제 확인 이메일이 오면 그거를 보통 8월 초에 그 체크를 발송해요. 저희는 네. 시상식 없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장학금 나눠주는 네. 그런 수여식 네. 수여식 없이 저희가 8월 초 정도면 저희가 이제 발송을 하면서 1년 또 사역이 딱 그래서 5월 요 방송을 시작해요. 항상 방송을 시작하고 또 후원의 밤 시작하고 장학금을 보내는 것까지 네. 8월 초까지 이렇게 그렇군요. 있습니다. 어제부터 선발은 접수는 시작이 됐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네. 7월 5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고 있고요. 심사 선발은 7월 20일에 선발을 해서 뷰에나팍 사무실에서 선발을 하네요. 네네. 네. 그리고 8월 초에 장학금 선발된 아이들에게 그 가정에게 장학금을 보내드립니다. 네. 선발에 관한 문의 전화번호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의 전화는 714-402-6482, 714-402-648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지원서 접수에 관한 어떤 그런 문의도 다 이 번호로 네. 받으시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학금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어떤 네. 청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학금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장학금 종류는요, 저희가 홀부모 장학금이 있고요. 네. 싱글 데드, 싱글 맘, 홀부모 장학금이 있고, 그다음에 선교사님 혹은 자립교회, 네. 개척교회 목사님, 목회자 자녀들 장학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학생 장학금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일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4가지 장학금으로 나뉘고 되고요. 선발 기준은 학생이니까 네. 학생으로서의 학생의 본부원을 또 해야 하니까 네. 좀 성적은 보지만 성적이 전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이것이 정말 잘 사용될지 그 부분들을 많이 봐요. 네. 예, 그래서 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2025년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원, 대학에 재학 중인 네. 학생들이라든가 또 풀타임으로 학생이어야 되고요. 네. 죄송하지만 또 박사 과정은 제외가 되고요. 네, 박사 과정은 제외가 네, 되고, 네, 네. 네. 뭐 세금 보고서라든가 이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도 내야 되나요? 네, 네. 그 안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그 폼 안에 네. 여러 가지 서류들이 사실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또 봐야 하니까 보기 위해서는 페이퍼가 네.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 파이낸셜 레퍼런스도 있고요. 또 에세이도 있고요. 개인 네. 에세이. 그다음에 추천서도 받고요. 아. 또 작년도 텍스 리턴 한 그 기록도 네. 저희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체류 신분이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그 텍스 보고를 못 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아예 그게 빠지면 그럼 이거는 서류 미비자가 되지만 네. 그 어떤 한 레러에 저희 그 사정을 다 적어주시고 네네. 그렇지만 은행 스테이트먼이라든가 뭐 최소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면 우린 그거는 완비된 서류라고 봐요. 네. 예, 그런데 가끔 우리가 안타까운 일은 서류가 다 준비됐는데 내용이 조금 좀 누가 봐도 조금 네. 잘 믿을 수 없거나 그리고 아예 빠졌거나 네. 그리고 보충 설명이 없거나 이런 거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에세이는 자기가 쓰는 거지만 네네. 학교 추천서도
있고 또 그리고 학교에서 성적표도 받아서 왔어요 저희한테. 네. 그런데 본인 서류가 미비돼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혹시 그럴 때 추가로 보내서 이렇게 서류를 좀 네.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은 없는 건가요? 네. 그냥 무조건 한 번 가면은 그걸로 끝.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웹사이트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다 일일이 팔로우할 수가 없다. 네네. 왜냐면 50여 개가 넘는 그 그렇죠. 서류를 다 팔로우할 수가 없어서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쓰는 만큼은 정성을 다해서 꼼꼼히 기재해달라.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보내기 전에 모든 구비 네. 서류의 그런 항목들을 잘 체크업을 네. 하셔서 체크리스트를 좀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잘 체크업을 하신 다음에 보낼 때 한 번에 보내서 서류가 빠진 것이 없도록 네. 잘 챙겨보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장학금 신청 서류는 마마스 엄마의 마음 마마스 하트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웹사이트 주소가 mmhsf.org mmhsf.org로 접속을 하시면 혹은 구글에 엄마의 마음 장학회라고 찍으니까 엄마의 마음 그 웹사이트 주소가 뜨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신청 자격과 이 장학금 종류를 한 번만 더 이렇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신청 자격은 2025년 현재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입학이 허가된 풀타임 학생으로 미국에 반드시 거주하셔야 되고요. 박사 과정은 제외됩니다. 장학금 종류에는 홀부모 장학금, 신학생 장학금, 목회자 선교사 장학금, 일반 장학금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요. 홀부모의 자녀에게는 특별 우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위한 장학금 구비 서류에는 장학금 신청서 좀 전에 말씀드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개인 에세이, 성적표, 추천서, 2024년 텍스 보고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혹은 이런 세금 보고에 관련된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편지로 쓰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장학금 서류 작성할 때 혹시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네. 그 교수님한테 막 그 추천서 부탁드리고 학교에 성적표 보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네.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본인이 기재하는 거가 좀 잘못돼서 이렇게 좀 누락될 때 보면 안타까운데요. 네. 보통 이렇게 누락될 경우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의 마음 장학재단 그 양식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시기에 많은 장학회에 같이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 게 아닌 아이고. 그거는 큰 실수네요. 네, 저희 게 아닌 폼으로 들어올 때가 네네. 있어요. 네. 그럴 때 그런 거 좀 확인해 주시고 보내는 것도 그렇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우리가 좀 저기 될 때 이렇게 좀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1번, 2번, 3번 3명의 레퍼런스를 쓰게 돼 있거든요. 뭐 성함하고 이메일, 뭐 전화번호 정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 가족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가족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직계 가족은 제외입니다. 네, 그래서 친구나 교수님, 선생님, 직장 동료, 뭐 직장에 사시는 분들 하고 네. 나부터 엄마, 친구분 뭐 이렇게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네. 또 텍스 리턴이 한 3년 전 정도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걸 아예 또 빠진 경우도 있고 이럴 때 볼 때 저는 사실 심사에는 일절 관리하지는 않아요. 관여하지 심사는 않아요. 또 다른 분들이 하시나요? 네네. 저 심사는 일단 모든 것이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재주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네네. 그렇지만 한 보통 심사위원들이 보통 12명 정도, 10명에서 12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심사를 한 50개 정도 되는 서류를 나눠서 서로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와서 심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놓는 네. 프리페어링 작업은 제가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네. 먼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서류들만 그렇지.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엔 그게 더 많이 보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서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도와주는 일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예, 안타까워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들게 준비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가능하면 미비된 서류를 빼놓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네. 그렇지만 항상 보통 2-3개 정도는 나와요. 네. 해마다. 정말 많은 신청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서류가 빠졌을 때 연락을 드릴 수 없다라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또 이렇게 신청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꼼꼼하게 미비 서류가 되지 않도록 잘 확인을 하신 후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접수를 드리면 될까요? 네, 똑같이 네. 우편으로. 네, 우편으로. 혹시 우편 네. 주소를 좀 안내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6214 피오박스 부에나팍. 예. 피오박스 예. 6214 부에나팍 캘리포니아. 네. 집 코드가 90622. 622. 네. 예. 피오박스 6214 뷰에나파 캘리포니아 90622로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학금 준비하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런 장학 지원서를 좀 신청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그런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네. 어떤 마음이냐면, 첫째는 이 펀드가 엄마의 마음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따뜻한 마음으로 심사를 한다라는 네.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또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 모인 건데 제가 받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제가 신청할 때 제가 받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조금 귀하게 이렇게 여겼었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 그래서 심사를 하면서 느껴져요. 이게 본인이 정말 간절해서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신청해서 우리 엄마를 좀 돕겠다, 우리 가정을 좀 돕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과 엄마가 이제 많이 써라고 막 더 써라고 막 이래가지고 네. 쓴 내용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10년 이상을 지금 하셨기 예. 때문에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네. 어찌됐든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행복한 상상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지금 장학금이 필요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있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서 네. 어플리케이션을 쓰면 훨씬 더 어필이 되겠죠? 네. 예, 그러면서 맞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네.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예, 그렇게 적어주시면 그게 다 우리한테 전해지더라고요. 네. 전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지금 오프닝 때 처음에 말씀을 해주실 때 단순히 첫 시작이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다. 아주 미비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나중에 이 엄마의 마음에 감사하는, 엄마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다른 분들을 또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게 네. 바람이죠. 이게 열리고. 결국은 이 사역의 궁극적인 취지와 목적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네, 아멘. 네. 기도 후원의 밤으로 이번 사역을 첫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31일 오후 5시에 브리치웨이 가정상담소에서 기도 후원의 밤, 장학금 기도 후원의 밤을 하시기를 지금 일정을 잡고 계신데 어떤 의미를 가진 행사인지 또 함께 좀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초청의 인사 좀 네네.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네. 우리가 아무래도 조촐하잖아요, 모임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큰 곳으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지역 교회를 섬겨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역 교회에 아주 좀 조그맣지만 아담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셔요. 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저게 낭낭 노크를 합니다. 네네. 장학금 취지를 설명하면 이렇게 잘 오픈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장소에서. 네.
그리고 그 해에 얼마의 장학금이 그러니까 얼마의 후원금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11조를 그 교회에 해요. 네. 아주 작지만 예 그래서 그것도 섬김이라 일종의 섬김이 아닐까 생겨 섬기고 있는데 이번 그 브릿지웨이 상담소도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상담소예요. 그렇죠. 양현 박사님. 네 맞습니다. 네. 예, 김은덕 소장님 맞습니다. 함께하는. 예, 그분들도 하나님께 잘 네. 연결해 주셔가지고 예, 그곳에서 또 웰컴 언제든지 네. 쓰시라고 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예, 네. 예, 맞아요.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1년을 맡기고 또 장학 신청을 하는 학생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고 네. 또 후원금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믿고 아멘. 감사의 기도를 사실 감사의 자리죠 그 자리가. 네. 예, 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엄마의 마음 장학회 정말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나도 이 장학회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아주 간단하게 짧게 후원 방법도 잠시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연락을 주세요. 네네. 714-402-6482에 연락을 주시면 어떤 모습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하나님 영혼을 섬기자라고 생각해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정말 좋은 일,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좋은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더 좋은 일을 나누고 더 좋은 일이 이 세상에 더 많이 퍼져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좋은 일 함께 하면서 함께 같이 정말 하나님 축복 듬뿍 받는 그런 네. 귀한 삶이 되고 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퍼져서 정말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다 함께 이 다음 세대 자녀들 잘 키워야 되잖아요. 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로 다음 세대를 품고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장학 사역을 이어오신 김명숙 전도사님과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끝으로, 장학금 신청 많이 해달라는 짧은 네. 장학금 신청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단순히 이 장학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학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의 새 힘이라는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5년 엄마의 마음 장학회가 더욱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소망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mmhsf.org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나눔해 주신 김명숙 전도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